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왜 그런 걸까? 하고 고민에 빠져 아무것도 못한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으니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그대로 문제를 질질 끌어안고 가야만 했던 우리의 과거 혹은 지금 현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수성가 부자이자 일본 납세의 길이이면서 부자의 행동습관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백발백중 문제 해결법이라 칭한 이 방법을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만약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듣고 90%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방법으로 99%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가 말한 백발백중 문제 해결법은 이렇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해결법을 마지막에 대답하는 것이 이 방법의 특징입니다. 저자는 상담을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을 여럿 만났었고 실제로 본인이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해결법을 알려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법으로 해결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이라도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해결법을 알려주어도 반드시 실천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발백중 문제 해결법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우선 누군가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으면 그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뒤 각자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을 물어온 사람이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앞서 측근들에게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중 가장 좋은 대답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자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저자는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인드셋을 잡고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신이 주는 퀘스트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팀장으로 있을 때 까마득한 신입이 제 팀으로 합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신입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주일 동안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이 신기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들을 보더니 그대로 따라해보고 이건 왜 그런지 파악해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눈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험삼아 일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처음 일은 매우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하고 좀 더 쉬운 업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너무 잘해온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업무를 주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마 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인간이 뭔가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오호,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하고 기특해서 문제를 던져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거죠. 거기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보상을 주고 기다렸다가 또 문제를 주는 식입니다. 저자는 또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줍니다. 책을 예로 들면 아내가 밖에서 불쾌한 일을 겪어서 그걸 남편에게 말했을 때 좋은 남편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위로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한 위로는 아내가 남편에게서 좋은 에너지를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로보다는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뺏지 말고
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둘이서 같이 생각해보자 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와이프와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싸움까지 번진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써먹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또한 저자는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해 줍니다. 이제 부자의 행동습관 문제 해결법의 마지막 소개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문제 해결법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직장 다닐 때 만난 제 사수를 너무 동경해서 그대로 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정말 잘 풀리곤 했었어요. 그 방법을 저자도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말 해결책이 안 보일 때면 히토리 씨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해 보길 권유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가 아니라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스스로 궁리해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수와 한 10년을 같은 회사에 있다가 홀로서기로 연봉을 높여 이직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사수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고 되뇌이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해결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제 안에 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수였다면,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와이 데저텍의 더 마인드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성장하라고 신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미지화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B라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C라는 지점이 문제가 있는 지점인 것이고 C라는 지점을 통과하면 D 지점은 성장하여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 게임보드처럼요. 어차피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든 거기에 원래 있었든 문제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하면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하고 성장은 둘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야 어차피 뭘 하든 있는 것이니 저자의 말처럼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본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것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애초에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본인일 뿐. 신은 해결해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정신의 성장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구독자분께서 읽어달라고 하신 마스터키 시스템도 빨리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실 고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든 많이 조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